안녕하세요. 모해무원 전지훈 원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수술을 앞두고 수술 전날 긴장하고 계실 분들을 위한 영상 메시지입니다. 수술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무리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메시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술 전날에 유의해 주실 점 첫 번째는 바로 수술 당일에 식사를 꼭 하고 오시라는 점입니다. 오전에 아침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와주시고요. 오후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를 꼭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계란 같은 것들 말고 되도록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든지 한식을 좀 챙겨 먹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적정한 양으로 평소 먹는 양의 반에서 3분의 2 정도의 양은 드시고 수술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챙기고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검사를 한다고 하면 금식 8시간을 하고 오세요 라는 말을 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모발이식 수술은 조금 다릅니다. 수술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저희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식사를 하고 수술을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이 짧게는 3, 4시간에서 길게는 6, 7시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금식을 하고 오신 상태에서는 수술 중간에 굉장히 허기가 지고 힘들고 피곤하신 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에 적정량의 식사를 하고 오시면 그 힘든 수술 시간을 이겨내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다 보면 출혈도 있을 수 있고 헌혈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때 너무 공복 상태라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힘든 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받으려고 내원하시면은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식사하셨냐고 여쭤볼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식사를 적절히 드시고 왔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되도록 잘 지켜주시고 방문해 주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수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드시던 약 복용 여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은 아무래도 만성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약,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흔하게 드시는 그런 성인병 질환의 약일 텐데요. 그 약들은 수술을 할 때 전혀 지장이 없는 약이고 오히려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거나 혈압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수술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드시던 만성질환 약은 다 드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와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지혈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수술 전 이틀 또는 일주일 전에 끊는 것을 이미 병원과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수술 당일날까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조심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탈모약까지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탈모약 복용 여부는 수술 결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탈모약은 수술 당일에도 챙겨서 드시고 오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염색입니다. 흰머리가 많지 않은 분들은 제가 채취하는 과정에서 흰머리를 피해가면서 채취해서 되도록 까만 머리 위주로 심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흰머리 비율이 40-50%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까만 머리로 또는 갈색 머리로 염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흰머리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피부색도 하얀색이고 흰머리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높은 배율의 현미경을 끼고 봐도 피부와 흰머리를 구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수술하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흰머리를 염색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주의해 주실 점은 염색을 하고 나면 두피가 좀 까맣게 같이 물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염색을 해서 머리는 까매졌는데 피부까지 같이 까마면 역시 현미경을 끼고 봐도 좀 구별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까맣게 뿌리까지 염색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에 묻어있는 까만색 염색약도 같이 함께 좀 잘 세척해 주셔서 피부는 하얀 상태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수술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머리를 기르거나 삭발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절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길러서 절개 영역을 수술 직후에 가려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미리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절개 같은 경우는 삭발하는 비절개가 있고, 그리고 삭발하지 않는 히든컷 같은 수술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삭발을 시행하고 진행하는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삭발을 미리 하지 않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뒷머리만 삭발하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다 삭발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삭발하는 올컷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병원에서 삭발을 해드리는데, 올컷 같은 경우 헤어라인 뿐만 아니라 정수리 사이사이까지 심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러져 있는 상태에서 비쳐 보이는 부분을 지도처럼 디자인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삭발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모발의 분포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체 삭발을 하고 진행하시는 올컷 같은 경우는 미리 삭발을 하지 않고 오시는 것이 수술 결과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삭발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비절개 히든컷 같은 경우는 뒷머리를 이미 많이 기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머리를 가위로 수술 쳐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뒷머리가 짧으면 긴 머리로 가려야 하는데 그것에 약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머리를 길러주시는 것을 충분히 지켜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장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뒷머리에 꺼즈를 굉장히 두툼하게 붙이고 그리고 귀가를 하실 겁니다. 물론 그 다음날 머리 샴푸를 하면서 그 두툼한 꺼즈는 떼게 되겠지만요, 입고 벗기가 편한 옷을 준비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집업 후드티라든지 아니면 단추가 달린 남방 같은 것을 입어주시면 귀가하셔서 옷을 입고 벗을 때 머리가 쓸리지 않게 편하게 옷을 다루실 수가 있어서 그런 옷들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정도만 잘 지켜주셔도 내일 수술날 큰 무리 없이 수술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일 수술날 좋은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